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 만무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전자제품이나 여행 리뷰가 아니라 제가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이게 무슨 썰이냐면요, 바로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달성 노하우에 관한 썰입니다. 그 말은 리뷰 만무상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다는 뜻이겠죠? 저는 2020년 6월 28일에 첫 영상을 올렸고요, 2021년 7월 5일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거의 1년 하고도 일주일 정도 더 걸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1000명 목표를 한 1년 정도를 잡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진짜 딱 1년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좀 귀차니즘에 빠져서 영상 업로드를 안 한 기간이 꽤 있었던 걸 감안하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른 시점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진짜 보람 있으면서도 되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다짐을 하고 그 다짐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직접 경험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막구독 활동 그런 거는 맹세코 한 적이 없고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구독을 부탁했죠. 가족과 친구 한 50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저와 아무런 친분이 없는 분들이 순수하게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제 채널에 대한 구글의 분석 자료를 보니까요, 제 구독자분들이 10대에서 60대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세대를 막론하고 또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게 시작을 하려고 하면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막상 시작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해야 할지, 편집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고민이 앞서실 거예요. 막 열정에 부풀어서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이게 막상 보니까 조회수와 구독자가 올라가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엄청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럼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리뷰 만물상과 함께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달성을 위한 노하우를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유튜브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 점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내 자발적 의지로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유튜브가 요새 너무 핫하고 주변에서도 너도 나도 유튜브 하는 사람 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인드로 하려고 하는가? 이 점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적성이라는 게 있죠.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이게 유튜브를 운영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일련의 과정이죠.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활동이에요. 이 성향 자체가 막 새로운 걸 기획하고 만들어내는데 스트레스를 느끼는 성향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유튜브와 성향이 좀 잘 맞는 사람도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권태에 빠지게 돼요. 힘들죠. 자발적 의지로 시작하지 않은 분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유튜브를 정말 하고 싶은지, 아니면 뭐라도 해야 되니까 성향과 잘 안 맞는데 억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지, 이 물음에 대해서 진지한 답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뭘까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신다면 일단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튜브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정독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무조건 그 분야와 관련된 서적을 한 권에서 2권 정도 읽고 시작을 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인생은 실전이다, 그 책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요, 사실 유튜브를 하려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대체 어떤 채널을 운영해야 되는가? 편집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구독자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큰 틀의 질문일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머릿속에 그리고 정립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큰 틀을 제시해주는 책을 몇 권 읽는 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로 성공해서 활동하는 분들의 직접적인 경험담을 들으면서 스스로의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대략적인 틀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카페에 앉아서 일단 유튜브에 관한 책 이렇게 전 2권을 읽고 시작했어요. 여기 대도서관이라는 유튜버가 쓴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이랑 이 김도윤 작가님, 김작가 TV를 운영하는 이 김도윤 작가님이 쓴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 이렇게 2권을 저는 정말 정독을 했어요. 내가 유튜브를 앞으로 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2권의 책을 통해서 좀 틀을 잡았습니다. 저는 제가 뭐 책 홍보를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인터파크 도서에 그냥 검색해서 유튜브라는 키워드로 상위에 노출되는 책을 그냥 무작정 샀어요. 아마 이 책을 읽다 보면 본인이 유튜브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상이 분명히 그려질 겁니다. 원래 이 새로운 생각이라는 게 어떤 전반적인 생각에 위에서 새롭게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책 읽는 거 추천드리고요. 뭐 물론 성향이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책을 읽으셔도 나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예 시도해보지 않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어떤 채널을 만들지, 이게 진짜 고민이시죠? 근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본인이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채널을 만들지에 대한 답은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뭐 좋아하는 게 없다? 그럼 적어도 관심이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자신 없는 분야를 컨텐츠로 다루면 아무리 편집이 좋아도 채널이 망할 가능성이 다분해요.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설명하는 걸 좋아했어요. 좀 발표도 좋아하는 편이었고 글을 이렇게 쓰는 데에도 취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조금 해봤는데 한 5개 정도 포스팅하고 그만뒀어요. 이게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뭔가 글이랑 사진만으로 표현을 한다는 게 조금 흥미를 느끼기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블로그를 중단하고 좀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저도 직장인이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출근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휴직이 생겨가지고 한 달에 한 열흘 정도 휴직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맨날 말로만 유튜브 해보고 싶다 하다가 이 책 2권 읽고 진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채널을 만들까? 그래서 생각한 게 처음에는 이 지식 만물상이라는 채널이었어요. 뭔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채널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첫 컨텐츠를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좀 생뚱맞긴 한데 오리고기의 영양과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 오리고기였냐면, 제가 친구랑 오리고기를 먹으면서 유튜브에 대한 좀 깊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제가 친구한테 내가 꼭 지식 전달 채널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말보다는 행동이라고, 어쨌든 집에 와서 오리고기에 대한 정보를 뭐 방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막 적었어요. 오리고기는 뭐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서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식으로 오리에 대해서 한 2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가 진짜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채널이 성장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주제를 정하고 공부를 하는 과정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 것 같고, 또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 악플도 많이 달릴 것 같고, 뭐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시중에 막 널리 나와 있는 아무 제품이나 간략하게 리뷰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품이라는 거는 다른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올려놓은 자료도 참고를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뭐 제품 설명서도 있잖아요. 그걸 참고해도 되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또 제가 워낙 설명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뭐 이거 꾸준히 하면은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특정 제품군에 얽매이게 되면 또 리뷰를 할 컨텐츠가 빨리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채널 이름을 이거 리뷰 만물상으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뭐 전자제품을 리뷰하든 뭐 책을 리뷰하든 뭐 여행을 리뷰하든 어떤 리뷰든 다 할 수 있잖아요. 채널명 자체가 리뷰 만물상이니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유튜브에 대한 책 2권을 읽지를 않았다면, 그리고 오리고기에 대해서 리뷰해보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실행해보지 않았다면 이 리뷰만물상이라는 채널도 절대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 시행착오의 연속이잖아요.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일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는 게 많잖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근처 카페나 독서실로 가세요. 가서 일단 유튜브에 관한 책을 한두 권 읽으세요. 이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냥 유튜브라는 키워드로 나오는 책을 그냥 무작정 읽고 본인만의 틀과 어떠한 상과 어떤 방향성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콘텐츠를 해야 할지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편집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본인 채널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또 다를 겁니다. 우선 편집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가장 유명한 툴은 프리미어 프로와 파이널 컷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요즘은 어플도 되게 많아요. 간단한 편집을 할 수 있는 어플도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류마 퓨전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이 어플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리뷰만물상 채널을 운영하면서 거의 컷 편집밖에 하질 않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컷 편집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제가 촬영한 영상이 쭉 있잖아요. 길게 있을 때 제가 필요한 부분의 영상만 걸러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면 말을 더듬는다든지 쓸데없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발생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게 컷 편집입니다. 이 컷 편집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간단해서 진짜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편집 효과를 다양하게 활용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 편집 효과에 좀 집착하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편집에 소질이 있으신 분이라면 편집 효과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는 걸 권장하고요. 다만 저는 채널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고 다짐을 했어요. 편집 기법에 좀 집착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정말 단순한 컷 편집이나 오디오 효과음 정도만 쓰면서 최대한 썰을 푸는 데 집중하자, 제품 설명에 집중하자, 이렇게 스스로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솔직히 기획만 잘하고 컷 편집만 잘하고 그렇게만 해도 지루하지 않은 재밌는 영상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간단한 영상 편집만 하시고 싶다 그러면 류마 퓨전 같은 어플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게 속도 측면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키보드나 마우스를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하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편집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소개드리면 편집하는 여자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채널이고요. 이게 운영자분께서 설명을 정말 쉽고 진짜 간결하게 해주시거든요. 그 영상을 저는 한 0.5배속이나 0.75배속으로 보면서 천천히 편집을 따라해봤어요. 그러면서 컷 편집이나 정말 간단한 편집 효과 등등 기본을 좀 익힐 수가 있었고요. 만약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지금 초보분이라면 편집하는 여자 채널 진짜 강추합니다. 꼭 보세요. 자, 그럼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 노하우가 대체 뭐냐? 오늘 영상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꾸준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꾸준함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을 해서 아마 실망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유튜브 관련 책을 읽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이제 구독자 1000명을 만들고 싶다면 일주일에 한 개씩 1년간 영상을 업로드 해봐라. 구독자가 늘지 않던, 조회수가 오르지 않던 진짜 꾸준히만 해봐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할 거다. 이런 문장이 진짜 책에 많이 나왔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요, 유튜브 시작한다고 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또 정말 극소수는 하다 중간에 그만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정말 일주일에 한 개씩 영상을 1년간 업로드하는 거,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직접 해보시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체감하실 거예요. 컨텐츠를 막 기획하기도 힘들거니와 편집을 해서 그걸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걸 업로드하고, 이 과정이 생각보다 정말 치열한 싸움입니다. 제 리뷰 만물상 채널 영상이 총 24개예요. 이것까지 업로드하면 25개가 되는데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데 372일이 걸렸습니다. 영상 한 개를 한 15.5일마다 하나씩 업로드한 셈이 되고요. 저도 처음에 목표는 일주일에 하나씩 무조건 업로드하자 이거였어요. 근데 직장 생활도 하다 보니까 이거 일주일에 한 개 좀 버겁더라고요. 무리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2주에 하나씩이라도 올리자, 이건 무조건 지키자, 그렇게 목표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라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활동이에요. 이게 막 얽매이는 순간 오히려 추진력을 잃어요. 생각하기 싫어집니다. 본인의 체력과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차분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채널이 더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 업로드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그게 버겁다면 한 2주 정도에 하나씩 1년간 꾸준히 해도 그 정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구독자 100명을 달성하는데 한 4개월 가까이 걸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1000명을 언제 달성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열정이 식더라고요. 그래도 그 책에서 본 거 1년간 해보자, 이 생각으로 진짜 이 악물고 꾸준히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꾸준함을 지켜내는 사람이 진짜 극소수예요. 뭐 유튜브든 운동이든 공부든 뭐 사업이든 꾸준하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결국 성공을 하죠. 그리고 영상을 하나하나 올리다 보면 채널에 시그니처 영상이 생겨나요. 한마디로 조회수가 터지는 영상이 생깁니다. 물론 시그니처 영상이 터지기 위해서는 뭐 적당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썸네일, 그리고 컨텐츠의 핵심이 되는 뭐 해시태그 이런 것도 잘 작성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뭐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한 컨텐츠를 기획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용 기기인 오즈모라는 제품의 영상, 그리고 구글 캐스트 영상, 자동차 유막 제거 발수 코팅 영상, 그리고 철봉 영상, 야나두 사이클 영상이 터졌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조회수가 진짜 제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제가 총 25개의 영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마다 조회수 차이가 진짜 하늘과 땅입니다. 제 채널에서 조회수가 가장 낮은 영상이 오늘 2021년 7월 9일 기준으로 115회예요. 9개월 전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115회밖에 안 됩니다. 책 리뷰라서 조회수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제 열과 성을 다해서 책을 읽고 리뷰를 했는데 진짜 열심히 기획하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조회수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거 책 리뷰는 이거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안 하고 있고요. 뭐 이것도 말하자면은 시행착오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만의 뭐 방향성과 전략을 정한 거고요. 결과가 안 나오는데 굳이 난 이걸 하고 싶다라고 뭐 고집을 부린다,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뭐 어떤 분들은 나 조회수나 뭐 구독자 전혀 뭐 신경 안 쓴다,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 내 길은 내가 간다, 직진한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하고 싶은 컨텐츠 하시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구독자랑 조회수가 높아지는 걸 꿈꾸고 유튜브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영상을 기획해야 조회수가 잘 나오는지 감이 와요. 그게 바로 노하우가 됩니다. 제 채널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이 철봉 리뷰 영상이에요. 98,000 조회수입니다. 심지어 이 영상은 올린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 영상의 조회수가 막 늘어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이게 심장이 벅차더라고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홈트레이닝이 이슈가 되면서 철봉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 덕분이겠죠. 물론 저도 그러한 시대적인 트렌드를 감안하고 철봉 영상을 기획을 한 겁니다. 의도를 한 거죠. 이렇게 뭐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니즈를 적절히 조합하는 게 유튜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영상을 기획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 채널 같이 리뷰 채널을 만들고 싶은 분이라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같이 이런 거대 플랫폼에 한번 접속을 해보세요. 저는 구글 캐스트 4 영상을 기획하기 전에 네이버 쇼핑에 한번 들어가서
최근에 가장 핫한 제품이 뭔지 파악을 해봤어요. 서치를 진짜 자세히 해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구글 캐스트 4라는 해외 직구 제품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판매량이 정말 높았고요. 구매자들의 리뷰도 상당히 많았고 제품에 대한 질문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걸 보고 딱 느꼈어요. 이게 내 머릿속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니즈와 관심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을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혼자만의 우물에서 놀다 보면 이게 트렌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께서 어떤 분야를 리뷰를 하신다 그러면 그 리뷰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뭔가를 바라는지 거기에 대한 진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도 각종 포털 사이트 쇼핑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뭐가 핫한 제품인지 쉴 새 없이 봐요. 그냥 출퇴근할 때도 보고 시간 날 때 봅니다. 그리고 그 제품과 관련해서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 속으로 기획을 한번 해봐요. 어떤 식으로 영상을 이끌어가면 좋을지,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걸요. 유튜버를 하고 싶고 내 영상이 화제가 되길 원한다면 뉴스도 많이 보고 다른 TV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잡지를 봐도 되고 하여튼 뭔가 해야 됩니다. 이 컨텐츠라는 건 이런 다양한 탐구의 과정 속에서 이게 불현듯이 떠오르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터지는 영상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요? 그럼 더 하셔야 돼요. 영상 터지는 거 나올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터지는 영상이 나오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갑자기 막 열정이 불타오르면서 마치 내가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자나깨나 조회수 새로 고침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새로 고침 1초에 한 번씩 합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이 결과물이 유튜브라는 시장에서 먹히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그 기분은 경험하지 못하면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초보 유튜버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저도 구독자가 1000명을 간 넘은 초보 중에 초보 유튜버지만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애초에 제가 100만 유튜버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어요. 가능할 것 같지도 않았고 한 2, 3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돼보자.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 퇴직을 하고 어떤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 유튜버라는 플랫폼을 내 사업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해보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저 나름대로의 계획이죠. 제가 5년, 10년 뒤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 저도 몰라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저만의 플랫폼 정도는 만들어 놓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구체적인 계획이었고요. 그 계획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유튜브 채널이 바로 리뷰 만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저보다 훨씬 큰 포부를 갖고 100만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녀분과의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채널을 만들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채널이 잘 돼서 수익 창출을 하고 싶은 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유튜버들의 바람일 거예요. 아닌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다만 수익 창출 조건인 1000명의 구독자와 4000시간의 누적 시청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확고한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유튜브를 왜 하려고 하는지, 채널의 컨텐츠는 왜 이걸로 하려고 하는지, 채널의 구독자를 늘려서 장기적으로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어떤 부분에 활용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채널이 오래 갑니다. 흥미와 목표도 없이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한다, 직장 생활로 돈 벌어서는 이건 안 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유튜브로 돈 벌 수 있다니까 한번 뛰어들어 보자, 이런 안일한 마인드로는 솔직히 성공하기 힘드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작년 6월에 저희 집 마루에서 마사지건 영상을 처음 촬영하던 게 떠오릅니다. 막 스스로 민망해하면서 어찌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편집도 해서 업로드까지 했는데요. 벌써 1년 하고 일주일이 좀 더 지났습니다. 꾸준히 하자는 다짐을 결국 지켜냈고, 미약하나마 여러분께 1000명 달성을 위한 노하우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이 영상이 미약하나마 작은 걸음이 되길 기원하고요. 저 리뷰 만물상은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리뷰 만물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